X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올 거야. 도형의 이동. 다른 뭐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해도 돼. 시험 보고 바로 왔는데 진도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뭐 건의사항 있어. 토익 뭐 할 말 있어. 공부해야죠. 이거 저번에 받았지. 교재가 이렇게 뭐 센 B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그냥 센 수학 생각하면 돼. 센 수학인데 바꿀 수도 있어. 저 저번에 했던 거고 너무 좀 별로예요. 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되겠어. 센도 별로다.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거. 이게 일품하고 센을 이제 베이스로 한 거거든. 센 문제도 있고 센 대표이론이라는 거잖아. 그 앞에 개념이라는 거는 일품 문제가 들어간 거고. 이거 괜찮으면 굳이 센 안 사고 내가 만들어 놓을게. 다음 주부터니까 시간이 좀 있거든. 그럼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거기 계속 끄덕이고 전혀 뭐 이렇게 없구나 안 봐. 그 의견 이런 게. 그죠? 뭐 어디 짜장면 치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먹을래? 짜장면 먹고 여기 센 B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 요 교재가 결국은 일품 센 베이스니까 상관없겠다. 노트 이런 거 있으면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노트 준비해야지 이제. 그죠? 이야기 준비. 여기다가는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쓰기가 좀 그럴 거야. 뭐 이면지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거기다가 써도 되고. 뭐 종이 필요한 사람 있어? 여기 맨 뒤에 제일 뒤에 보면은 한 페이지인데 거기 써도 되겠다. 네. 여기도 정리 잘 되어 있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이 틀이랑은 좀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단어에 대한 좀 틀이 잡혀야 되거든요. 일단 이게 너네가 이번에 시험 안 봤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낼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집합부 들어갈 수도 있고 집합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모르기 때문에 교육 이동을 포함시켜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원래 여기까지 끝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진 않거든. 단어를 떼고 가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야. 도형의 이동부터 출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형의 이동은
그 앞단원 바로 앞단원이 뭐였죠? 여러분 시험 본 거? 원방이잖아. 그 바로 앞단이 뭐야? 평면좌표랑 직선이잖아, 그죠? 요거 평면좌표하고 직선, 평면좌표 직선하고 원이랑 그거 두 개 갖다가 움직인 게 이거거든. 그 예를 내면 당연히 그 바탕에는 평면좌표 직선하고 원이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험 보면 여기서 끊어졌어야 되는데 좀 여긴 좀 특이하게 이 중간에 애매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멍을 할 때는 한 번 더 앞부분을 좀 리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보고 여기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 여기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지멋대로 뭔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이동을 시키는 데에는 크게 보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은 뭐냐? 첫 번째 상황은 선대칭이고 아니야. 선대칭이 아니라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있고 그리고 대칭이동이 있어. 이 두 가지 생각하면 돼.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과 평행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랑 평행한 직선이 있지. 나중에 여러분 기하를 만약에 배우게 되면 이 평면과 평행하다고 배울 거야. 평면과 뭐 직선이 평행하다라든지 그런 걸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평행이라고 하는 건 좌표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형이 평면에 있다고 쳐봐. 우리 당연히 평면을 하는 거 공간이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 움직일 때 걔를 평행이동이라고 불러. 좌표축, X축, Y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평행이동일까 아닐까? 대각선 방향으로.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피타고라스. 얘도 평행이동이야.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있어. 그럼 대칭이동은 뭘까? 라고 보면은 대칭이동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일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이동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가 좀 포함될 거거든요. 대칭이동은 선대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점대칭도 있을 거야. 이거 두 개를 처음부터 잘 잡고 들어가야 돼.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런 걸 정의를 예쁘게 해주지 않고 바로 들어가거든. 바로 이 좌표축에 대한 대칭, yx에 대한 대칭 이런 걸 해. 그리고 선대칭과 점대칭은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선대칭은 108코만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해. 여러분 108코만이 뭔지 알아? 지훈이 뭔지 아니? 108코만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었지? 중학교 때도 하니? 했었니? 뭐 그 뭐야 여기 스케치북에다가 접었다 핀 다음에 한쪽에다가 찍 하는 거 있잖아. 그 모양 만드는 게 선대칭이라고 보시면 돼.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108코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복사. 그리고 이제 점대칭이 중요한데 점대칭은 180도 회전하는 거야. 점대칭이야.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점대칭은 반대편 넘기다 생각을 하는데 점대칭은 180도 회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하트 모양이 있어. 걔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정확히 얘를 반대 방향으로 180 돌려준 거죠. 그 상태를 뭐라고 보냐면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우리 갈래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평이동과 대칭이동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저 도형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할해야 돼요. 얘를 점과 그리고 도형으로 구분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점도 도형이거든. 점도 도형인데 왜 그걸 구분해 주냐면 점이라고 하는 그 점 자체와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을 움직일 거냐, 도형을 움직일 거냐. 근데 그 도형을 움직이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이동, 평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어리 방정식, 세 방정식 그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이 아닌 도형은 조금 구분해서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총 우리가 네 가지 나올까요? 왜? 평행 대칭이 있지. 평행 대칭이 있고 점 도형이 있으니까 총 네 가지 케이스가 생기죠. 자, 점에 대한 평행이동, 점에 대한 대칭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그 중에 점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없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조금 달라.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 자, 다시 크게 구분해볼까? 점이 있고 도형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도형의 평행 이동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과 그러니까 점 같은 경우 자, 대칭 이동은 점을 대칭 이동을 하든 도형을 대칭 이동을 하든 똑같아. 근데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좀 다르다. 자, 이거부터 일단은 간단히 깔아놓고 출발합니다. 자, 다시 흡수. 평행 이동은 좌표축에 대해서 그 도형을 그대로 움직일 때,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때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고, 대칭 이동 부르는 건 두 가지인데, 선대칭은 대각선머리처럼 접었다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점대칭은 180도 돌려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합시다. 그래서 평행이동부터 갈 거야. 점의 평행이동. 자, 여기 있는 점 P가 있어요. P가 x, y인데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야. 요점으로 가. 우리 걔는 항상 좌표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이니까 좌표축을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할 수 있지. 그때 이만큼 가는 게 플러스 A고 이만큼 가는 게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저 x, y는 어디로 갈까? 여기 있는 T'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가면 돼. 말 그대로 문제를 줄 거야.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하면 x에다가 A를 더하면 되고 y에다가 B를 더해주면 돼. 되게 쉬운 얘기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x, y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0,2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L로 움직일 때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0,2가 또 다른 점을 움직인대. 자, x 뭐하라고 한 거지? 2 더하라고 한 거야. y 뭐하라고 한 거야? 1 빼라고 한 거야. 0,2가 어디로 가겠어? 얘는 2,1로 가겠죠. 오케이? 2,1로 갑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위에 점을 옮겨질 때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2,1 지나가는 거지. 2,1 지나가는 거고 얘가 y mx라고 하면 2,1 대입해주면 y는 얼마? 2분의 1x. 자, 두 번째 일 비해줄까? 이 4,-3을 내가 원점을 움직이고 싶어. 평행이동을 통해서. 자, 그럼 그런 평행이동은 x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x를 4를 빼는 거고 y는 3을 더하는 평행이동인 거지, 그지? x는 4를 빼는 거고 y는 3을 더하는 평행이동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이 아닌 도형의 평행이동. 점이 아닌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 그 도형의 방정식 너네가 알고 있던 직선, 원, 이차함수 등등을 말해. 도형의 방정식.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말은 이런 거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인데 여기 x-a, y-b가 들어가. 도형의 방정식에 x-a, y-b를 x-a, y-b를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형의 평이동은 그래. 자, 점은 봐봐. 점은 오른쪽으로 a만큼, 자,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그대로 x 플러스 y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잖아. 근데 도형의 평이동은 어떻게 만든다고? 거꾸로 들어가죠. a만큼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고 b만큼인데 자, 이거 증명이 뭐 가능한 일인데 우리 뭐 증명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좀 간단해요.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 눈이 감긴다 슬슬. 눈이 감기. 몇 분 지났는데 15분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고민했다고 얘기했잖아. 불변증 클리닉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 자, 이게 교의 방정식이죠. 정확히는 여기를 1을 넘겨서 는경 만들면 되거든. 그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fx, y는요. 여기에 x랑 y가 들어가 있고 넘겨주면 오른쪽에 는빵이 되지. 이 교의 방정식이고 이런 거 했잖아 우리. 직선. 이것도 뭐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방정식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얘를 우리가 x방향으로 자 보자. x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을 하고 싶어. 그럼 얘네가 이 원이 그대로 이렇게 3만큼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쉽게 봐봐. 원의 중심은 0,0이잖아. 그 0,0은 점인데 그 점은 어디로 가겠어? 3,1로 가겠지. 원의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걔가 여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 중심이 3,2가 되겠죠. 그럼 걔는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과 비교하면 어때? 이 식과 비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x방향은 3만큼인데 x 대신에 x-3을 대입했죠. 자, y축 2만큼인데 y 대신에 y-1을 대입했잖아. 맞아, 알겠어? 이렇게 병의 방정식이 바뀝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y는 fx의 폴의 형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면 y-b 넣어주고 f에 x-a 해주면 돼. 자, 쉬운 거 보자. 우리가 이거 했던 거거든요. 자,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 자,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지. 뭐가 있을까? 여러 점이 있지만 원점이 대표적이잖아. 대표적인 점이 원점이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y-1인 m에다가 x-3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뭐 지나가니? 지훈아 뭐 지나가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평행이동했잖아. x가 얼마만큼? 3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지. 아까 원점이 어디로 가? 3,2로 가죠. 그럼 이 직선은 누굴 지나가는 거야?
무조건 3컴마에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르는 상수가 있으면 너를 항등식으로 보면 너가 0이 되고 너가 0이 되면 3컴마에 2를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때 했던 게 지금 나오는 거야. 자, 원만 그런가요? 아니요. 직선도 그렇고요. 포물선도 그래요. 자, 포물선 볼까?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얼마야? 0,0이지. 내가 얘를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주면 얘는 그 꼭지점이 지금 p, q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q가 넘겨서 되던 거거든. y-q 그냥 이항시킨 겁니다. 그래서 p, q로 평이동이 된다. 얘도 이렇게 평이동을 할 수 있다. 평이동의 특징은 뭐라고? 이런 그래프를 봐봐. 이런 포물선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 갖다가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좌표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평이동을 할 때는 무조건 x-a랑 y-b를 대입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 잘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대입하는 게 기본적인 거는 맞긴 한데 잘 보면 평이동의 특징이 뭐야? 이 모양, 원이 됐건 2차 함수가 됐건 직선이 됐건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평이동을 했을 때 굳이 저런 식을 대입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중심과 반직을 알면 그게 갖다 그냥 움직이면 되지. 2차 함수 마찬가지죠. 꼭지점이 0,0이고 여기 값이 a 값이니까 자 2차 함수는 요걸로써 이 a 값이 같으면 사실은 같은 2차 함수거든. 같은 2차 함수. 걔를 평이동 시킨 거니까 꼭지점이랑 여기 있는 a 값만 잘 알아도 돼. 그러면 굳이 저 식을 쓰지 않고서도 평이동된 그 점 좌표만 찾아도 된다 그런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6번 보세요. 얘를 평행이동 x, y를 x 플러스 a. 자, 우리말로 얘기한 거 있지.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어? 문제 보세요. 그 평행이동 이거에 의하여 옮겼더니 이 말은 x 플러스 a 대입하는 뜻이 아니라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줘야니? 순박하게 이 방금 바운드를 배운 대로 하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x에 뭐 대입하면 되지? x 플러스 a 대입하는 건가? x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평행이동 대입할 때는 x-a, y-b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x-a, y-b 대입하면 돼. 오케이? 근데 너네가 바로 하기 싫지 않아 이거?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 뭘 볼 거냐면 여기 2를 챙겨두고 꼭지점을 볼 거라고. 그게 더 편하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 평행이동을 했더니 2에 얘랑 일치한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x-a 대입하고 y-b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게 복잡해지지. 그게 이거잖아. 그럼 너의 꼭지점에 너의 꼭지점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꼭지점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뭐 보고 싶은 건데 a 플러스 b를 보고 싶은 거야. a 플러스 b. 자, 그럼 너의 꼭지점은 뭐냐? 이에다가 x 플러스 이 4분의 1의 제곱이지. 아니 2분의 맞아. 여기 16분의 1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빼기 4.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컴마 여기까지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33 됐어?
얘는 2배 x 마이너스 7x야. 2배 x 제곱 마이너스 7x니까 x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오케이? 여기 16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7 플러스 9 여기가 4분의 7 컴마 이게 8분의 70이니까 70에서 700 얼마일까? 70에서 7 빼면 70 빼기 7 맞을까요? 계산이 뭐가 이상해? 6분의 90, 8분의 98 X방향으로는 이만큼이지 Y방향으로 이렇게 빼주면 8분의 65에서 33을 뺄 거니까 33 더하면 8분의 98 여기 63 맞아? 이렇게 해주면은 8분 63에서 33을 더하면은 96 8분의 96 얼마야? 도와줘 8분의 96 12 그럼 계산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막 8분의 72 63 맞아 이거는 2는 맞는데 뭐 틀렸을까요? 뭐 틀렸어? 자, 이게 7 아니네. 40 이렇게 되겠지. 16분의 49니까 8분의 49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8분의 72 72에 49 빼봐 8분의 얼마? 23 그럼 이만큼 얼마 늘어나는 거야? 8분의 56 7 맞네. 그래서 A분이 B는 7 실질적으로 X방향으로 A 대입하고 Y방향으로 B 대입하는 경우 Y-B 대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보면 물론 그걸 꼭 써야 하는 상황도 있지. 얘를 평행이동 X, Y를 X 플러스 A랑 Y 플러스 B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뭘 만들 거냐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과 겹쳐진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는 뭐 대입해야 돼? 이게 X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세요 Y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세요라는 뜻이야.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 원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A 대입하는 거고 Y 대신 Y 마이너스 B 대입하는 거야. 너네가 대충 봐도 되게 난리 나겠지 계산이. 그걸 해석을 하느니 뭘 보자고? 첫 번째 있던 얘의 중심과 반지를 보자고. 중심 얼마야? 여기 많이 쓰잖아. 하준 중심 나도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원래 목소리 그래. 막 되게 신나고 막 소리 지를 때도 그렇게 그러진 않아. 항상 그런 거죠. 원래 홍보 잘할 것 같은데.
값을 찾아낸다고 했죠. 자, 중심 춥다고? 난 안 추운데. 나쁜 사람. 집에는 다 그런 에어컨이 있지. 무풍 에어컨 이런 거 있지. 무풍 에어컨이 사실은 난 처음에 뭔가 했거든. 그냥 바람 나오는 게 되게 할아버지처럼 비빔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또 에어컨 이렇게 저에게 우와 나와야 되잖아. 맞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하지구나. 중심 잡고 뭐야? 뚝심이. 최대한 중심. 얼마큼 이동했어? 6만큼. 얼마큼 이동했어? 1만큼 이동했지. 그래서 A가 6이고 B가 1이에요. 다음 주에 테스트 보이는데 여기다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대입만 하고 있어 봐봐. 더 최악은 뭐야? x 플러스 a 대입하는 거지. y 플러스 b 대입. 답이 안 나와. 쌤거 대입하면서요. 그런 문제도 있죠. 물론 여기 기본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식이 복잡할수록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평행 이동은 모양 그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겨보면 개념 4번에 점의 대칭 이동이 있잖아요. 그죠? 점의 대칭 이동. 자, 평행 이동은 일단 끝났다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칭 이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누가 데리러 오셔? 자, 그리고 대칭 이동 들어갑시다.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의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종류가 원래 몇 가지였어? 저 대칭 이동, 선대칭, 점대칭 두 가지였지. 근데 선대칭이랑 점대칭도 종류도 있거든요. 이 선대칭, 점대칭도 이게 좌표축에 대한 선대칭도 있을 수 있고, 점대칭 원점에 대한 점대칭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점에 대한 선대칭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점의 대칭 이동은 기본적인 좌표축, 얘는 좌표축을 말하는 거야. 가장 그게 기본으로 추가를 할 거고, 좌표축 원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y는 x, 반대편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그리고 그 점을 요런 점을 잡아볼게요. p, 얘가 x, y인 거야. 그 x, y를 어디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x축. 첫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여기 x축이니까 대칭 이동은 어떻게 오겠어? 반대편 대각선만 접어버리러 오겠지. 접어버리면 이리로 오겠지. 내려왔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뭘까라고 물는 거야. x축. 여기서 수직하게 될 거고 얘랑 같아질 거고. 그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그 점 좌표는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x 값은 같을 거고 y 값만 반대로 바뀐다. 자,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y 값, y의 부호만 다른 대로 바뀌는 거고. 자, 두 번째 y축이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럼 반대편 이쪽으로 올 거거든.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뭘까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이렇게 올 거잖아. 오케이? 저 왼쪽은 이 y축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거든. 대각구만이 접으면 뭐가 바뀌어? y는 그대로 있지. 높이는 그대로 있고 x가 바뀔 거야. 얘는 마이너스 x, 가 될 거고. 자, y축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 원점. 현재 상태 1번과 2번은 선대칭이거든. 구분해보자. 선대칭이고 원점에 대한 건 동대칭이야. 그러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보낼 거야. 그럼 걔는 뭐가 될까? 근데 그거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봐도 돼.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칭 이동하고 또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y 대칭 이동을 해도 점은 모양이 안 바뀌고 그냥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가는 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반대편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두 번 했다고 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은 그대로 있으면서 뭐가 바뀐다? 부호가 둘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 현재 점 대칭 이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 얘를 요 선에 대해서 반대편 넘겨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같아질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물어보는 거거든. 얘는요 y랑 x랑 그런 것도 얘기하면 y랑 x랑 바뀝니다.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얘랑 합동이고 얘랑 합동이야. 오케이? 반대편 접어주게 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 걔는 x랑 y랑 바뀌어. 예를 들어서 얘가 3,1이야. 얘는 1,3. 봐봐. 3, 1이지. 여기는 3, 1 이렇게 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1, 3이 될 거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얘가 반대편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얘가 뭐가 될까? 걔는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돼. 자, y는 x 대칭을 한 다음에 부호가 다시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그게 이런 느낌의 수학거든. 약간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점이지, 요점. 원점 대칭 이동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잖아. 이거 보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y가 원점 대칭 이동을 해서 마x, y인데 걔를 다시 yx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랑 자리 바꾸는 모양이 되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런 모양을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반대, y축의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반대. 원점은 얘를 두 번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둘 다 부호가 반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해주면 x랑 y랑 위치가 바뀌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 되면 된다. 오케이? 가장 기본 대칭 이동은 말입니다. 기본 대칭.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A 0,6, B 4,6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그려서 yx 먼저 그려야 되죠. 이렇게 놓고 yx 그려놓고 0,6은 어디 있을까? 0,6이 여기쯤에 있고 4,6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A, B, P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때 P가 막 움직여. 오케이? P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고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됐어? 그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뭐라고 했어? 이때 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쓰시면 돼요. 자, A랑 B점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A점이 0,6, 얘는 4,6. 나는 이 B점을 골라볼게. 네, B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얘를 B'이라고 했을 때 B' 좌표가 뭐가 될까? 그렇죠. 6,4가 되는 거예요. 자, 대칭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 적으세요. 여기 이렇게 놓고 지금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당연히 같지. 왜? 요 모양을 그대로 반대편으로 접었다 편 거니까 이 왼쪽의 삼각형 오른쪽의 삼각형이 뭐가 된 거야? 합동이 된 거고 요게 1인분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AP 플러스 DP가 아니라 얘랑 똑같은 거 AP 플러스 뭐가 될까? AP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되죠. 무슨 소리였어? 자, 얘랑 얘를 한 게 아니라 얘랑 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볼 때는 이게 최소가 됐는지 이게 최소가 됐는지 이게 최소가 됐는지 안 보이는데 반대편으로 대칭이동을 시켜서 넘겨봤더니 결국은 이만큼이 최소가 되는 P점을 찾아라는 말이지. 이만큼. 그럼 P는 어디 있을까? P는 어디 있어야 될까? 최소는 뭐가 될까? 여기서 바로 한 방에 이렇게 쭉 가면 되죠. 그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P점 요점이 있는 거야. 자, 정확히 이 점에 있을 때 얘랑 튕겨 오는 거고 걔를 반대편 넘겼더니 얘가 뭐가 될 때? 직선이 될 때. 그지? 결국은 뭐가 된 거냐면 결국은 얘는 크거나 같다 A, B 프라임이 된 거죠. 따라서 0,6이랑 6,4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얘는 루트 36에다가 4, 루트 40이니까 이 루트 10이 최소값이야. 자,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 AP 플러스 BP 더하기로 되어 있지. 우리 전에 뭐 배웠었냐면 뭐 했었냐면 이 더하기가 아니라 자, 조심해서 구분해야 되는 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도 했었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 선생님 이거 그럼 얘가 취소가 되는 그 점이랑 얘가 취소가 되는 그 P점 같은 점 아닌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그럼 얘는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지.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될까? AP 플러스 DP. 자, 식으로 구할 때 뭐였냐면 일단 식으로 구할 때는 A가 0,6, B가 4,6이고 P가 YX 위에 있으니까 이 P점을 A,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AP 제곱 할 수 있지. AP 제곱 해볼까요? 0,6이랑 P까지, 바꾸면 P까지 얘랑 AP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B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돼. 이거 인정? 그러면 A 제곱 몇 개 나오냐?
4개 나오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자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8, 32가 될 거고 뒤에는 36, 16, 16, 72에 16이니까 이게 88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너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4배에다가 a제곱 빼기 8이니까 a 마이너스 4를 주시면 되고 그죠? 4, 4, 16 곱해서 64 64 이렇게 얼마일까? 이렇게 되겠네? 24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야 a가 4일 때 오케이? 그 다음 도형의 대칭이동 일단 아까 우리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결국은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그죠? 똑같습니다. 얘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대칭이동을 하는 게 잘 생각 보면 똑같이 돼요. 얘를 y는 x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도형을 봅시다. 도형 자 도형 이렇게 생기니까 fxy는 0이라고 볼 거예요. 그럼 저렇게 있는 형태를 도형의 방정식이 적으라고 하고 첫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저 도형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으자 접었다 펴면 되지. 접었다 펴면 걔가 이렇게 반대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제가 보면 마찬가지 x는 그대로 있잖아요. y가 어떻게 돼요? x는 그대로 있고 y가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a랑 모양이 똑같아요. 얘는 그냥 점이었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자, 이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대입하면 된다. 자, 원점 대칭 이동. 자, 원점 대칭 이동 뭐라고 했지? 원점에 대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180도 회전하는 거야. 그럼 얘가 180도 회전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걔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됩니다. 표적이 똑같지? 그죠? x축은 y의 부호를 반대, y축은 x의 부호를 반대.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 원점이나 점대칭은 이렇게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고. 자, y는 x의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해볼까요? 이 형태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y랑 x랑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x랑 y랑 바뀐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x랑 y랑 바뀐다.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형태를 누구에 대해서? 이거 있죠, 이거 보여? 이거 대칭 이동을 시키면 걔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어주세요라는 형태가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랑 어떻게 됐니? 원점 대칭 이동처럼 됐지. 그래서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이게 될 거고. 이것도 이렇게 약간 저는 그래프를 주고 그림을 준다는 문제를 풀 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원이라든지 직선 이런 거는 굳이 대입하고 하는 거를 뭐 신경 써서 많이 볼 필요는 없어. 어렵지 않은 모양이 될 거야 분명히. 원 같은 경우는 제일 쉽지. 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점만 움직이는 거잖아. 중심만. 자, 연습하자. 13번. 자, 마이너스 1컷남을 지나는 직선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이동을 하고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얘가 1,3을 지나간대.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마이너스 1,3 지나는 직선 쓸 수 있지. n에다가 x 플러스 1 y는 빵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니?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럼 뭐 해주면 돼?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y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x축 대칭 이동 뭐 바꾸는 거지? x축 대칭 이동 뭘 바꾸니?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y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면 돼. 그랬더니 얘가 1,3을 지나간다. 1,3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EM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처음에 기울기 M은 마이너스 2. 다 하겠네 지금. 거의 다 하겠는데. 자, 그다음 되게 중요한 테마가 남았어. 직선에 대한 일반적인 직선을 말하거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자, 무엇을 대칭 이동 시킬 거냐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대칭 시킬 거냐. 그러면 점을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원을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을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얘를 대칭 이동할 수도 있어. 포물선. 무엇을 대칭 이동할 거냐. 그런데 얘랑 얘는 결국은 같은 말이야. 점을 대칭 이동하나 원을 대칭 이동하나. 왜 힘들어? 왜?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원의 크기는 안 바뀔 거니까. 원의 중심을 집중해서 본다면 이거랑 이거는 직선의 대칭 이동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 이건 일단 빼고 할 거야. 빼고 할 거고. 얘는 아주 특수한 상황.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얘 같은 경우는 y는 x라든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말고 나온 적이 없거든 아직까지.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급으로 봐주는 건 나중에 우리 시험 때문에 떼도 되겠다. 지금은 기본에 집중을 하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초록색 부분과 이 부분, 얘네들은 직선의 대칭 이동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똑같이 해도 돼.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그걸 똑같이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점과 원 한 세트로 보는 거고 직선을 좀 따로 가져야 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시작을 해봅니다. 직선의 대칭 이동인데 처음에 기본은 뭔가 이 점이랑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직과 중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식으로 볼까요? 자, 보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있어. 그 원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겠죠. 절대 안 바뀌는 건 뭐야? 원의 크기 안 바뀌지. 반지가 안 바뀌어. 뭐가 바뀌는 거야? 여기는 중심이 반대편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수직과 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직과 중점. 이 점을 내가 A, B라고 하고 대칭 이동된 그 점을 C, D라고 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수직. 이 무슨 말이냐? 얘가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니? 얘가 기울기 M이면 AB의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M을 되는 거지. 얘가 기울기 M이니까 A랑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따라서 A 빼기 C분의 B 빼기 D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해서 구하는 거. 얘가 N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조건 수직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중점. 중점은
요점 보이지? AB랑 CD의 중점이 누구야? AB랑 다시 A, B랑 C, D의 중점은 여기 있겠지.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중점 뭔데요? 2분의 A 플러스 C, B 플러스 2니까 2분의 A 플러스 C 곱하기 M 더하기 N을 한 게 2분의 B 플러스 D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뭐 한 거야? 중점을 직선에 위에 있으니까 중점을 대입한 거야. 요거 매우 중요하고 좀 약간 얘랑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랑 다루지 않고 우리는 풀어보고 따로 다뤄보자. 자, 이 상태 뭐라고? 점을 직선에 배치이동을 하든지 원을 직선에 배치이동을 하든지 둘 다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원을 해준 거고. 그럼 첫 번째 이 원의 중심과 반지를 아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C, D를 이 수직과 중점 조건을 위해서 이걸 구하는 다음에 원래 했던 원의 반지름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자, 18번으로 가보세요. 자, 이거를 직선 y는 2x 플러스 1의 대칭이동을 한 후 y축에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하나가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시키는 거죠. 자, 이거 대칭이동을 한 다음에 y축에 대칭이동을 했을 때 또는 평행이동 섞을 수가 있거든. 이 이후에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팀별에서 이 반지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2잖아. 그죠? 그 중심좌표를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심좌표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옮겨보자. 얘가 y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2가 반대편으로 갔을 때 이 점을 a, b라고 하고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되죠? 자, 수직과 중점 순서 바꿔 상관없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게 이거니까 수직 먼저 하고 중점 해보자. 수직. 자, 수직 무슨 말일까? 수직. 얘가 길기 2잖아. 얘가 길기 2니까 너랑 너의 길기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분의 되어야 되죠.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1 뺀 것분에 이게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얘가 뭐냐? 수직 조건이다. 그 다음은 여기 중점. 중점을 찾자. 중점 M이라고 할까?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여기다가 대입해줘. 그럼 2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2가 이게 두 번째
중점 조건이라는 얘기지. 당연히 두 개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곱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4야. 그러면 A 플러스 2B는 2가 됐어. 수직 조건에서 A 플러스 2B가 2가 됐어. 그 다음 이거 귀찮네. 이거 2라는 날리까 이렇게? 아니 여기가 있어. 이렇게 없애주고 보면은 A 마이너스 2 맞지? A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2분의 B 플러스 2.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고 그냥 약분 시킨 거야. A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2분의 B 플러스 2니까 A 마이너스 1이 2분의 B 플러스 2. 따라서 2A 마이너스 2가 B 플러스 2. 2A 빼기 B는 4. 두 번 조건 나왔고 얘랑 연립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고 A랑 B를 구하면 A는 2, B는 빵. 따라서 A는 2, B는 빵이 됐어. 얘가 결국은 2컴명이 된 거야. 근데 저 원이 생겼는데 저 원을 다시 뭐 하자고? Y축의 대칭 이동하자고 그랬지. 자, Y축 대칭 이동 뭐가 바뀌는 거죠? X가 바뀌는 겁니다.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 컴명이 마이너스 2컴명이 되는 거지.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결론 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반증 1이니까 써주면 돼. 이게 답이야. 마지막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있을까?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것 같네. 잠깐만. 그거 아니구나. 점대칭. 근데 우리 점대칭 일반적인 직선에 대칭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점에 대한 점대칭은 사실상 선대칭을 했으면 더 쉬워. 자, 선대칭은 뭐였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을 할 때 기본은 수직과 중점이었지. 일반적인 점대칭이라고 하면 수직 중점에서 수직은 필요가 없고 중점만 필요해. 중점 조건만 필요하다. 자, 그럼 점을 점대칭 시켜볼까? 점을 점대칭. 얘를 x, y. 여기 a, b의 대칭에서 p, q. 얘가 이렇게 왔을 때 x, y가 a, b의 대칭을 시켜서 점대칭을 시켜서 p, q로 왔을 때 이거 볼까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라 보시면 여기 있는 원에 대한 점대칭도 되고 다 됩니다. 직선에 대한 점대칭도 되고. 근데 우리 얘는 첫 번째 점 또는 원이 조금 쉬운 얘기가 이 상황이니까 중점만 쓰면 된다고 그래요. 중점 뭘까요? 얘랑 얘의 중점이 얘지. 우린 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랑 얘의 중점이 얘.
우리 2분의 너랑 너랑 해준 거가 A, 2분의 너랑 너랑 더한 게 B잖아. 그 말은 다시 보면 얘랑 얘랑 더한 거가 너의 2배. 맞지? Y랑 Q랑 더한 게 B의 2배. 자, X 플러스 T가 A의 2배. Y 플러스 Q가 B의 2배. 따라서 P는 2A 빼기 X, Q는 2B 빼기 Y.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점을 정대칭 기본이야.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구하고 싶은 PQ, 우리 구하고 싶은 PQ는 너의 2배에서 X를 빼고 너의 2배에서 Y를 빼면 대가 나와. 오케이. 해보자. 여기가 3,1이 있고 아니야 1,3이 있고 이 점이 2,-1이 있을 때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너를 P,Q라고 했을 때 P,Q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너의 2배에서 너를 빼고 너의 2배에서 너를 빼고 뭐 안 해도 돼. 왜? 중점이 약간 되는 거니까. 너랑 너의 중점이 너. 너랑 너랑 더해서 아니면 이하는 게 이거니까 너랑 너랑 더하면 2배. 다시 한번 써봐. 이게 A가 되고 2분의 Y 플러스 Q가 B가 되니까 2A. X 플러스 P는 2A. Y 플러스 Q는 2B. X는 2A 빼기 P. P는 2A 빼기 X. Q는 2B 빼기 Y. 그죠? 그죠? 다시요. 자, 이게 뭔데? 이건 더 쉽지. 얘랑 얘랑 더하면 4가 되면 돼. 그럼 P가 얼마야? 3 되겠죠? 3이랑 뭐랑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얼마야? 다시 1이랑 뭐랑 더하면은 4가 돼. 3이지, 그치? 3이랑 뭐랑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 이거 된 거야, 그죠? 그럼 진짜 쉬운 거 나왔어. 우리 중요하고 좀 어려운 거 다음 시간은 좀 미뤄서 하시고 쉬운 거 나왔다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점을 정대칭했지. 점을 정대칭.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원이잖아. 원을 정대칭한 건 더 쉽. 이거 어려운 하도 똑같은 얘기지. 그 뭐가 남았을까? 우리는 어떤 도형을 정대칭할 수 있을까? 너는 알고 있는 도형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삼각형이요. 그런 거 없어. 뭐 배웠어, 도형의 방정식. 의욕 없지만 좀 힘을 내서 점을 정대칭, 원을 정대칭. 점 말고 원 말고 너네가 알고 있는 도형이 뭐가 있냐고. 직선이 있지. 또 뭐가 있어? 이차함수가 있죠, 그죠? 자, 이차함수는 안 나오니까 우리 그다음 남은 건 직선이야. 우리 그렇게 자꾸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직선의 정대칭. 제일 쉬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점대칭은 뭐라고 했니? 180도 회전이라고 했죠. 180도 회전.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치? 얘랑 얘랑 뭐처럼 보여? 평행처럼 보이지? 평행이 맞습니다.
평행이 맞고 도상은 왜 그러냐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보내고 이 점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직선을 점대칭하는 거고 그 점을 우리 A, B라고 해보자. 이 A, B에 대해서 여기 있는 L을 대칭 이동해서 L' 만들고 싶은데 우리 상식적으로다가 L과 L'은 무슨 행? L과 L'은 평행. L과 L'은 평행할 수밖에 없어. 직선을 점대칭하면 평행한 값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 자, 우리 이 A라고 하는 직선은 당연히 다 주어진 거잖아. 기울기랑 지나는 점, 절편 다 주어진 거지. 걔랑 평행한 거니까 얘가 지나가는 한 점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L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아서 걔가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뭐야? 중점 조건이죠. 중점 조건. 그래서 여기에 P, Q 찾으면 되는데 아무 점이나 우리가 X, Y 선택을 해서 X, Y 선택을 해서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다고 하는 건 중점 조건을 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게 E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해보자. 이런 식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거를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얘를 1,1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L 프라임을 찾고 싶은 거야. 뭐 하자고? 쉬운 거 뭐 하자고? L 위에 점 하나 찾으세요. L 위에 점 중에 우리 제일 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 이랑아 뭐가 있겠니? 너 골라봐. L 위에 점 중에 하나 골라봐. 혹시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 확률이 안 좋아? 깐깐하겠지? 소희 정답 없어요. 컴마 함도 있고 1,5도 있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좀 수학적으로 나왔어요. 컴마 함이라고. 여기에 너 말 걸면 안 되네. 0,3이라고 잡아주면 그 0,3을 2,1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나는 조금 더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굳이 중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구나. 하긴 해야 돼. 근데 0,3을 1,1에 대해서 그 대칭 이동을 한 게 중점을 잡아준 게 P, Q인데 이 L의 방정식을 모르잖아요. 방정식 모르니까 나는 뭐 E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렇게 볼게. 우리는 K만 보면 되지. 그죠? 중점 잡아주면 되는데 중점 1,1 EX 마이너스 Y 플러스 K인 거야. 이거 여기 좀 잡아줄까? 그러면 저 X, Y 0,3을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여기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P, Q라고 했을 때 0,3을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게 걔가 E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자, 얘랑 중점이 요거니까 P 플러스 0이 2가 돼서 P는 2가 될 거고 Q랑 3의 중점이 1이니까 Q 플러스 3이 2가 될 거고 Q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가 2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1 얼마인가? 4랑 1이니까 5 k는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래서 답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정답이야.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직선의 선대칭. 선대칭을 안 했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직선의 선대칭. 직선의 선대칭은 다음 시간. 직선의 선대칭은 다음 시간. 얘는 약간의 꼼수가 필요합니다. 정석대로 어떻게 하나요? 정석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보세요. 선대칭이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직과 중점 조건 두 개를 쓰면 무조건 풀리긴 풀려. 근데 그 정석대로 가면 복잡해진다.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얘네는 직선이 총 3개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 예를 들어 내가 이 노란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이거에 대칭을 시켰더니 구하고 싶은 게 이런 초록선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1번은) 2번에 대칭을 해서 우리는 3번을 구하는 거야. 1번이 대상이고요. 대칭시키고 싶은 대상이고 2번이 그 뭐라고 볼까요? 이거에 대한 대칭, 기준이 되는 거고 3번이 목적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를 여기에 점항을 잡아. X콤마를 잡아서 반대편으로 해서 요 점을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 그래서 수직과 중점을 쓰는 거야. 뭔지 알겠니? 기준선에 대해서 수직과 중점 두 가지를 써줘야 돼. 그래서 복잡한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굳이 학교에서는 성적을 내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쓰지 않을 거고 좀 쉽게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시고 유형 7번 50번까지 풀어보세요.